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7월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개청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릉이 제2의 행정중심 도시가 되는 건데 조직 규모와 기능, 역할 등이 관건입니다. 인제 빙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빙어축제 개막 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수도관과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줘야 합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누적 탑승객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릉이 강원도 제2의 행정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네, 다만 춘천 본청과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또 조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 제2청사를 강릉에 신설하는 방안이 구체화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7월 1일부터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운영하겠다며 개청 시기까지 밝혔습니다. 새 청사를 짓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만큼 다른 건물 등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깜짝 발표에 강릉을 비롯한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동권에 강원도 제2청사를 신설해달라는 오랜 바람이 가시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사님의 또 공약이고 또 발빠르게 지금 이제 부지물색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2청사 유치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강릉사랑 시민연대는 26일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강원도 제2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영동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자는 겁니다. 이 청사가 오는 것은 우리 영동 지역의 그 수건 사업이고 그것이 청사가 왔을 때 과연 영동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또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고 또 입지 문제, 규모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하지만 제2청사의 조직 규모와 기능, 역할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 제2청사 부지를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동권을 넓게 잡아도 8개 시군이고 지역 내 총 생산액이 강원도 전체의 40%에 불과한 점도 걸림돌입니다. 관광이나 해양수산, 물류 등을 제외하고 강원도 본청 조직을 이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낙후된 영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2급 본부장급으로 제2청사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특례 조항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면 기능과 조직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공언한 강원도 제2청사 개청 시기는 오는 7월 1일입니다. 당초 의도대로 강릉이 강원도 제2의 행정중심 도시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강릉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최근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너무 이제 투입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가 얼어갖고 지하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앞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누적 탑승객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8월 16일 누적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5달 만에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플라이강원은 올 상반기 내에 양양, 베이징 등 중국 내 4개 추가 노선에 대한 현지 인허가를 획득해 국제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대해 15만 2천 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 4천 원까지 2배 인상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이상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요.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자동차 역시 동상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또 교통 가혹 조건들이 겹쳐서 2차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렇게 추운 날 차에 타다 보면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부터 듭니다. 한파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과 관리, 무엇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전기차나 휘발유, 디젤차 할 것 없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화학적 성능에 의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능이 20, 30%가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하던 이 배터리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시동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밤샘 주차를 할 때에는 이런 지하나 옥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야외에 주차를 할 때는 벽 쪽이나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주차를 해서 최소한의 보온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겨울철 한파 대비 배터리가 고장 1순위니까 배터리 점검하시고, 특히 5년 지난 차량 그리고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그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긴급 출동을 했던 차량들은 요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네, 한파가 좀 극심한 날에는 주행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열 공회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차를 옥내 주차를 해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밤새 보온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뭐 이렇게 공회전이라든지 예열이 필요 없지만 야외 같은데 이렇게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영하 뭐 10도면 밤 사이에 체감 20도, 30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동을 걸고 1분 이내에 예열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출발할 때 서행을 해서 서행보다 더 천천히 가는 저행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최근에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음에도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1차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이제 2차, 3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건데 이렇게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파 뒤에 눈이 오고 그 눈이 영하 10도 정도 돼서 얼어붙는 빙판길이 됐을 때에는 이 자동차가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을 장착해도 무력해지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빙판길,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이 되는 1차 사고는 접촉사고지만 이렇게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오던 자동차에 의해서 2차, 3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되는 요주의 도로가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터널 부근, 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입하며 따뜻한 공기를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온차로 그 출입구에 이렇게 블랙아이스 도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교량 위, 그리고 산간도로, 그리고 해안도로 같은 데는 블랙아이스 도로가 많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갈 때에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하고 급제동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차가 미끄러져서 1차 추돌 사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급제동을 삼가하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제 빙어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네, 관광객들은 추위도 잊은 채 빙어 낚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얼음판으로 변한 거대한 호수 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낚시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얼음 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은빛 빙어를 만나면 오랜 기다림과 추위도 다 잊힙니다. 1시간 만에 한 20마리 정도? 네네. 비결 있으신지? 기다림? 오기 전에는 너무 추울까 봐서 걱정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해도 좀 따뜻한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축제장에서 잡는 빙어는 모두 소양강 상류에 서식하는 자연산 빙어로 싱싱함을 자랑합니다. 직접 잡은 빙어로 튀김과 회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빙어 낚시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낸 산골마을 스노빌리지부터 가상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스포츠에도 마음껏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음 썰매를 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어른들은 꽁꽁 언 얼음판 위를 뛰면서 축구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저희 빙어 축제는 3세대가 즐길 수 있습니다. 손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얼음 썰매, 눈 썰매, 또 아이들이 그 키즈 놀이라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꼭 오시면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빙어 축제에는 개막 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얼음 낚시부터 겨울 스포츠까지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인제 빙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